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어떻게 알기는 역사책에 나와 있으니까 알게 된 거지요. 그죠? 그러면 그 역사책을 누가 편찬한 겁니까? 바로 강단 사학자들이죠. 많이 배우신 이 사람들이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쓴 역사책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강단 사학자들은 뭐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고조선 역사를 썼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뭔가 역사책을 인용한 거잖아.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예. 서기 270년경에 이 사람이 쓴 진수예요, 진수. 이 사람이 쓴 삼국지 위지 동의전입니다. 여기에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한 거야, 강단 사학자들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강단 사학자들이 인용한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역사가 진실일까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부 조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수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나라 순임금이죠. 예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라고 한다면 이 시기는 기원전 1500년 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대충 그렇다는 거야. 뭐 확실한 건 없어. 어쨌든 주나라 시기에 동이족이 나옵니다. 동이족 중에서 숙신이라는 종족이 조공을 했답니다. 중놈들한테. 여기서 이제 동이족이 나오는 거야. 동이족에는 어떤 종족이 있는지 자세히 몰라. 일단 숙신이 나왔어, 숙신. 숙신이 동이족인 거야. 자, 그리고 공소년이 3대에 걸쳐서 요동을 차지했다. 언제입니까? 공소년이 요동을 차지한 시기가 서기 240년경입니다. 이때 천자가 위나라 왕이죠. 천자가 이 공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이 멀기 때문에 이 공소년한테 야, 네가 동이족들을 좀 관리를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소년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동이족들을 격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이족들이 중국에 조공하는 길을 막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동이족하고 중국이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주제가 뭡니까? 주제.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동이족 중에서 숙신만 나왔어, 지금. 아시겠죠? 자, 이제 공소년이 이렇게 동이족들을 막았어. 그래가지고 위나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명제 때입니다. 이때 공소년을 죽여버리고 바다를 건너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함락을 시키니까 이 동이족들이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동이족 중에 굴복한 동이족 쪽에 누가 나오냐? 고구려가 나옵니다. 고구려가 배반을 하자 이 위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디까지 추격을 했냐면 옥저를 지나서 숙신의 정을 짓밟고, 그러니까 숙신의 수도를 짓밟고 동쪽으로 대해까지 이르렀답니다. 이게 말로는 이게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지도에 보시면 대충 이 정도의 이제 공손 연희가 있었고 요동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동쪽으로 동이족들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다 함락을 시키고 이 동해 바다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이 진수의 얘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그렇다니까. 근데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제어가 뭡니까? 동이족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진수가 말하는 거는 동이족들이 요동의 동쪽에 있는 애들이야. 진수의 말에 따르면. 그죠? 여기 있으면 이제 뭐 고구려도 나왔고 숙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요동의 동쪽에 있는 애들이야. 그렇다면 위치가 동이족의 진수가 말하는 동이족의 위치는 이 만주, 한반도 이쪽이잖아요. 지도상으로 볼 때. 예? 자, 그렇다면 진수가 생각하는 동이족은 위치가 여기야. 근데 웃긴 게, 자, 주나라 때 동이족 숙신이 조공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숙신이 여기 주나라 여기까지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주나라 때 그 동이족의 여러 나라들이 위치는 여기 있었던 거야. 주나라 때부터. 이 진수의 말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강단사학자들 이거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주나라 때부터 동이족은 여기 있었던 거야. 이게 틀리다는 게 단방에 나옵니다. 자, 상서에 보자고. 상서. 주성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시기에요. 그때 동이족이 있었잖아. 주성왕이 동이족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숙신이 할애를 했답니다. 자, 여기서 주나라가 동이족을 정벌했을 때 이 동이족이 누굴까요? 다른 사서에 의하면 회의족입니다. 회의족. 요 지도상에. 요 양쯔강 북쪽 여기에 있는 회의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를 정벌한 거야. 회의족을. 그 위치가 어디야? 그러니까 상서에서 말하는 동이족 위치는 어디야? 여기 아니야. 지금의 중국 땅 여기가 아니고 지금의 만주 한반도가 동이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나라 시기의 동이족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얘네들이야. 여기 은나라 동쪽에 있는 얘네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진수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사마천이 쓴 사기 하봉기를 보자고요. 하나라 은나라 시기에 북쪽으로 누가 있었냐? 산유, 발식신. 동쪽으로는 장가 조이족. 아시겠죠? 이 조이족은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봤을 때, 중국 애들이 봤을 때 주나라 시기의 동이족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애들을 주나라 시기에는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진수가 앞전 기록 사마천이 쓴 사기나 반고가 쓴 한서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개인이 쓴 그러한 사서들을 봤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기가 동이족이 있다는 거야. 만주하고 한반도에.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수가 동이족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게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이 진수란 놈이 이거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짜 무지해가지고 주나라 시기의 동이족과 자기 시대, 그러니까 서기 한 240년 위나라 시기의 동이족을 동일시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나오는 기록들을 봤을 때는 이놈이 고조선 역사를, 동이족 중에 하나인 고조선 역사를 조작질했다는 게 서서히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진수에 의해서 이 지금 그 동이족들의 위치는 여기 만주하고 한반도로 이제 정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위나라가 뭐 진짜 동해까지 갔는지 여부는 몰라. 어쨌든 이 시기에 역사서를 편찬한 진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이게 진실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놈이 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동쪽까지 갔잖아. 여기 만주 끝까지. 그곳에 여러 동이족의 나라를 관찰을 해서 그 나라의 크고 작음, 그 다음에 각각의 명칭, 이거를 알았다는 거야. 알긴 뭘 알아, 이놈이. 그래가지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을 했냐? 이제 아는 거야, 이 동이족 여러 종족들에 대해서. 근데 앞선 기록, 그러니까 진수 이전의 역사책을 이놈이 이제 본 거야. 전대의 사서,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대의 사서에서 미비했던 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이족 중에서 이 진수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종족이냐면 바로 고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대의 사서에서 고구려나 뭐 숙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대의 사서에서 미비했던 점이 바로 그거야. 고조선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왔던 거야. 근데 이놈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의 사기만 보더라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대의 사서에서 미비했던 점을 내가 보완한다? 여기서부터 이놈이 전대의 사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여기서 조작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진수가 말하는 전대의 사서 뭘까요? 분명하게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고 관찬사서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쓴 역사책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진수에 앞서서 최초의 관찬서서가 바로 사마천이 쓴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두 번째로 관찬서서가 나오는데 방고가 쓴 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수가 말하는 전대의 사서는 뭘까요? 분명히 이 진수 이놈은 사마천이 쓴 사기, 방고가 쓴 한서를 봤단 말이야. 자기가 실토를 해요. 자, 오한 선비 동의전에 보면 진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기, 한서에 조선, 그 다음에 양월에 대해서 저술했다. 여기 나오잖아. 사마천이 쓴 사기, 방고가 쓴 한서를 이놈이 본 거야, 진수가. 거기에 조선에 대한 내용을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 사기하고 한서를 진수가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관찬서서입니다. 관찬서서. 관찬서서는 나라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오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기하고 한서는 대표적인 관찬사서입니다. 진수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라에서 주도해서 역사책을 지금 편찬하고 있잖아. 삼국지. 이것도 관찬사서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관찬사서인 사마천이 쓴 사기, 방고가 쓴 한서의 조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헛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 한서가 한서에도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했는데 이 한서도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후한서 반표 열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무제 때 사마천이 사기를 썼다. 나라에서 주도해서. 근데 이 사기는 기원전 104년 이후부터는 역사 기록을 빠뜨리고 적지 않았다. 그래서 반표가 이전 시대, 반표가 누구냐면 방고의 아버지입니다. 이전 시대 역사책과 전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모았다.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 반표한테 물려받아서 방고가 서기 76년에서 84년 사이에 한서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서를 중요시했다. 관찬사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만큼 관찬사서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찬서서를 진수가 봤잖아. 거기에 조선에 대한,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봤단 말이야. 뭐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요, 조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뭐냐면 주무왕 때예요. 주무왕 때. 그러니까 주나라 시기야. 동이족들이 있을 때, 그때 기자를 동이족의 하나인 고조선의 제후로 봉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이걸 본 겁니다. 진수가. 근데 기자가 조선으로 갔을까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잖아요. 안 갑니다. 미자계가, 그러니까 은나라 왕족이었던 미자계가 이제 주나라의 신하가 됩니다. 항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나라가 이뻐해가지고 지금 그 은나라 과거의 수도였던 그 지역에다가 송나라를 건국을 해주고 거기에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주나라에서 미자계를. 그때 이 미자계가 태사로 누구를 삼냐면 바로 기자를 삼습니다. 아시겠죠? 기자는 조선으로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질 않았어요. 동이족의 하나였던 고조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송나라의 태사로 지내다가 송나라에서 죽은 거야. 근데 이거를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양심이 있었나 봐. 이렇게 또 남깁니다, 기록을. 기자가 송나라에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거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 기자가 간 조선, 사기 조선 열전이라는 열전을 쓴 거야. 조선 열전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 중에 하나인 조선에 대한 내용이야. 잘 보세요. 그때 여기서 만약에 여기 사기 조선 열전에 기자가 왔다는,
아니면 기자가 왕이 됐다는 내용이 있으면 진수의 말이 맞아. 응? 근데 있을까요? 기원전 195년입니다. 연왕이 노간이, 한나라 사람이 노간이 이제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갔을 때 위만이,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이 고조선 오랑캐 지역으로 와가지고 진번, 그 다음에 고조선의 만이족, 그 다음에 연나라 사람, 제나라 사람들을 복속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추대로 고조선의 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밖에 없어. 여기에 기자가 나와야 되잖아. 어? 기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기 조선 열전을 그대로 인용한 방고가 쓴 한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기자는 송나라에서 살다가 죽은 거야. 사마천이 쓴 사기에 정확히 나오잖아. 근데 방고가 쓴 그 한서에는 물론 이제 사기 조선 열전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지만 색다른 걸 하나를 첨부를 합니다. 한서 지리지에 나옵니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조에 나와요. 기자가 조선으로 갔대. 그래가지고 그 고조선 백성들한테 예의를 가르쳤대. 이거 딱 하나 들어간 거야. 첨부를 한 거야. 방고는. 방고가 이거를 첨부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놈이 첨부를 했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한서 지리지에 딱 하나 나옵니다.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야.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전혀 없는데요. 이 딱 하나가 첨부가 됩니다. 한서에. 아시겠죠? 요거를 진수가 본 거야.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왕이 된 사실도 없거니와 조선으로 가지도 않았어. 근데 한서에 보니까 한서 지리지 낙랑군조에 기자가 갔다는 기록이 있는 거야. 이거를 진수가 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수가 어떻게 이제 조작질을 했는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는 없는 내용, 한서의 한서 지리지에 나온 내용이죠. 옛날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팔조지교를 고조선 백성들한테 가르쳤다. 요 내용 하나가 딱 첨부가 됐잖아. 한서에. 그걸 딱 땡겼어.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 예전의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예전의 기록에 기자가 예족들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고조선은 예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전의 기록을 남긴 거지. 그러니까 기자가 갔어. 팔조지교를 가르쳤다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조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서의 내용을 딱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작질을 어떻게 하냐면 기자의 40여 세 뒤 조선 후 준 기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후손들이 계속 고조선의 왕이었던 거야. 사마천이 쓴 사기나 방고가 쓴 한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을 갖다 조작질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 기준이 고조선 왕이야. 이제 마지막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기준이 연나라 망인인 위만, 잘 보세요. 한자를 위만입니다. 위만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왕위를 빼앗기자 바다로 튑니다. 그래가지고 한 땅에 거주하며 여기서 말하는 한족 누굽니까? 한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동이족 중에 하나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반도로 튄 거야.
그래가지고 한왕이라고 자칭을 했대. 그러니까 기준이 고조선의 왕이었다가 위만한테 뺏기고 한족한테 와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한족한테 와가지고 한왕이 됐다는 거야. 와. 그 뒤 전멸되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기준 얘네들이 이제 사라진 거지. 지금도 한인 중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한족들이 여전히 기준의 제사를 받드는 이가 있다. 이걸 쓴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조작질을 했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오히려 기자는 송나라에서 계속 태사로 있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열전에 보면 기자가 왕이 되었던 내용도 없거니와, 왜냐하면 사마천이 그 기원전, 그러니까 위만 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존했던 사람이야. 근데 진수가 쓴 거는 뭐라고 썼습니까? 기준이 고조선의 왕이었는데 연나라 망인인 위만한테 왕위를 빼앗겼어. 이 내용을 알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내용이 진짜 진실이라면. 근데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열전은 이런 기준이 고조선의 왕이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는 진수가 조작질한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그 삼국지 유지 동의전 한전에 나와 있는 연나라 망인 위만, 요 한자를 잘 보세요. 요거 과연 위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나라 망인인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됐잖아. 근데 한자가 위만이었을까요? 사마천의 사기나 방고가 쓴 한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냥 만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자예요, 외자. 이름이 만이야, 만. 위만이라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위만이라는 내용은 이 시기, 그러니까 진수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쓸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놈들은 요 한자 위만이라고 했던 놈도 있고, 아니면 위나라 어떤 위나라의 그 위자, 그래서 위만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사마천이 쓴 사기나 방고가 쓴 한서에서는, 그러니까 고조선의 왕이 된 사람은 그냥 만이라고 했어, 만. 이름부터 조작질에 들어간 거야. 위만. 근데 제가 이 위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한 시기에 어떤 사람이 쓴 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부론입니다. 잠부론. 왕보가 쓴 잠부론의 위만에 대한 한자가 또 나오는데, 보세요. 요겁니다. 위만. 그러니까 이 왕보가 후한 시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잠부론이에요. 그 뒤 한서라는 사람이 역시 성이 한씨인데 위만한테 멸망을 당했대. 위만한테. 그래가지고 바다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야. 왕부가 쓴 잠부론에 따르면
근데 이 후한식의 사람이거든요, 왕부는. 근데 이 잠부론이라는 거는 관찬사서는 아닙니다. 개인이 쓴 거야. 근데 이 왕부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야. 정확지는 않아. 근데 이 잠부론에서 위만을 어떻게 썼냐면 위만이라고 썼어. 이놈도 사마천이 쓴 사기나 방고가 쓴 한서에는 그냥 만이에요, 만. 이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후한시기로 넘어가서 이 사마천이 쓴 조선열전, 이거를 좀 애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생각을 막 덧붙여가지고 이딴 식으로 쓴 거야. 아시겠죠? 이걸 또 제가 볼 때는 이 진수가 이것도 참고한 것 같아, 잠부로. 그러니까 뭐 바다로 들어가서 한 땅에 거주하며 한왕이라고 자칭했다고 이렇게 버젓이 쓴 거야. 조작질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뭐 후한시기의 왕부의 어떤 잠부론도 이 진수가 인용을 했겠지만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수란 놈이.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 거냐? 위나라 사람인 어한이 쓴 위략입니다. 위략. 거의 대부분의 고조선 역사는 이 위략을 인용한 거야. 진수가. 이 어한이 쓴 위략에 보시면 어떻게 써놨냐면 옛날 기자의 후손이 기자로부터 시작되지. 조선후가 뭡니까? 후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기자가 조선으로 갔을 때 상황은 주나라 시기야. 그 뒤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나라가 임명을 합니다. 제후로. 제후로 임명을 해야만 후에 관직을 받는 거야. 어? 주나라한테 후에 관직을 받아야 돼. 그렇다는 거는 이 어한이 쓴 위락에 따르면 기자의 후손은 주나라한테 후에 자기를 받은 거야. 그죠? 후에 자기를 받았어.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이제 제후국들이 나오잖아요. 조선이 나와야지 후에 자기를 받았으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거짓불행이라는 거야. 어한이 쓴 위략에 요 기자의 후손이 조선 후에 어떤 관직을 받았다. 거짓불행입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때 조선 왕이 기부였다는 거야. 근데 이 기부가 진나라에 복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연나라를 요동했던 연나라 왕 희를 붙잡고 이제 진나라가 함락을 시켰잖아. 그때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그때 고조선 이 오랑캐들이 바로 진나라에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신하가 됐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고조선 오랑캐 왕이 기부였다는 거야. 이 어한이란 놈은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기자의 후손 중에 기부라는 어떠한 기록에도 없다고. 어쨌든 진나라에 복속을 했대. 그리고 이 기부가 죽자 그 아들인 기준이 이제 왕이 됐다는 거야. 고조선은. 와. 그리고 이 기준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노간이 이제 한나라 사람인 노간이 이제 흉노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위만, 이놈이 쓴 요 위만, 요 한자 요걸 잘 보세요. 진수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만. 그죠? 위만이라고 했잖아요. 어한이 쓴 위략에 위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수가 누구 거를 인용한 거야? 어한이 쓴 위략을 인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만이 이제 기준을 공격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 아들 및 친척들이 이제 기준이 도망간 거야. 그 내용은 잠브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한이 쓴 위략이나 이 진수가 쓴 삼국지 위기 동의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한 땅으로 간 거야. 도망간 거야. 그거는 어디서 인용했냐면 잠브론을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내용들, 이 조작한 거는 어한의 위략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대로 조작질에 나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 기준의 아들 및 친척들 중에 이 고조선에 남아있던 자들은 성을 기씨에서 한씨로 바꿨다는 거야. 그리고 기준은 바다 가운데서 왕 노릇을 했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수가 이 관찬사설을 쓰면서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이 동이족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아. 근데 얘가 잘못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주나라 시기에 있었던 동이족의 위치를 자기가 새로 알게 된, 그러니까 뭐 고구려나 뭐 숙신, 음루, 뭐 부여,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었던 한족, 예족들, 이런 것들이 주나라 시기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들을 동이족이라고 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관찬사설을 쓰는 사람이야, 진수는. 근데 이따구로 조작질을 했어.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쭉. 자, 그러면 이 진수가 가장 많이 인용한 게, 고조선 역사를 조작질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게 뭡니까? 어한이 쓴 위략이잖아. 근데 이 어한이 쓴 위략도 이게 진실일까요? 단방에 나옵니다. 거짓이라는 게. 어한이 뭐 뒤에 이제 기자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점차 교악해지자 연나라가 장수 징계를 보내가지고 고조선, 그러니까 기자의 후손들이 왕인 그 고조선을 서쪽을 공격해서 2000여리 땅을 빼앗고 만번한에 이르러 그곳을 경계로 삼으니 마침내 조선이 쇠약해졌다, 이따구로 적습니다. 이 내용 어디에 나온 겁니까? 사마천이 쓴 사기 흉노열전에 나옵니다. 연나라의 명장 징계가 동호의 인질로 가 있으면서, 동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다시 연나라로 돌아온 후 군대를 이끌고 동호족을 습격해 폐주시켰다. 이때 동호족은 1000렬이나 물러갔다. 아시겠습니까? 어한이 쓴 고조선의 역사도 어한 개인의 생각을 그대로 쓴 거야. 진실이 아닌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조작질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진수가 이 동이족에 대한 구별을 잘못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관찬사설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내가 알았던 이 동이족에 대해서 이제 쓰고 싶었던 거야. 썼는데 얘네들의 내용을, 역사를 자세히 모르잖아.
위치는 대충, 그러니까 그 당시 위나라 시기 때는 이 동이족들의 위치는 대충 알 수는 있어도 이들의 어떤 역사는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 동이족 중에서 고조선이라는 종족에 대해서는 전대 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거를 한번, 근데 전대 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진수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놈이 어한이 쓴 위락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조작질을 해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이렇게 씁니다. 옛날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팔조 지교를 지어 가르쳤다. 요거는 이제 한서의 내용이잖아. 그 40여 세 뒤 조선의 준이 왕이라 칭했다. 이 기준이 왕이 돼서 고조선의 왕인데 연나라 망인이 이만희 공격을 해가지고 왕위를 빼앗기자 바다로 들어가서 한반도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 땅에 살면서 한왕이라고 자칭을 했다. 아시겠죠? 이렇게 최상의 조작질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조선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알았던 내용, 그 역사책을 쓴 사람들이 강단사학자. 아시겠죠? 진수가 조작질한 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강단사학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꽤 됐네. 간단합니다. 진수가 쓴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나오는 고조선의 역사는 진수가 조작질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